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낡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분들은 대체 어떤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물 쇠퇴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그 비밀, 그 마인드셋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50살쯤 되면요, 참 이상한 기분이 들죠. 의학은 발달해서 앞으로 살 날은 정말 많이 남았는데 동시에 마음 한편에선 이제 한 시대가 저무는구나 하는 서늘한 느낌이 찾아오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적 나이 들매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바로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떤 길로 채워나가시겠어요?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이 두 가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해요. 왼쪽은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 그리고 오른쪽은 아니야, 나는 언제든 더 나아질 수 있어 라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근데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뇌과학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을 딱 갖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새로운 신경회로가 막 활발하게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첫 번째 마인드셋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의 성품을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겁니다. 비교라는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내려놔야 할 감정이 바로 이 질투나 경쟁심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남이랑 나를 계속 저울질하는 건 내 안에 좋은 에너지만 빼앗는 족쇄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족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아들러 심리학에 있어요. 과제 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 강력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온전히 그 사람의 과제, 즉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요. 이 선을 딱 긋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엄청나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일상에서 써먹는 방법 진짜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먼저 질투심이나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잠깐, 이거 누구의 과제지? 마지막으로 딱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성취는 저 사람 거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이 생각만으로도 복잡했던 마음이 한결 가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음가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변화의 파도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유전하게 올라타는 겁니다. 바로 적응의 힘이죠. 여기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 적응의 힘이 뭔지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이 선수는 낯선 미국 땅에서도 기가 막힌 조절 능력으로 완벽하게 적응해냈죠. 또 스즈키 이치로는 연봉이 깎이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돈이나 자존심보다 선수 생활이라는 더 큰 가치를 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 사실 그는 조각가였지 화가가 아니었거든요. 원치 않게 성당 천장화를 그리게 됐지만 결국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시한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정말 깊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우리가 겪은 변화와 상처를 그저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피워낸 하나의 꽃이었다고 바라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인드셋입니다.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볼까? 라고 묻는 힘. 체념 대신 행동을 선택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것만 바꿔도 뇌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대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지루하지? 이렇게 묻는 건 그냥 불평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바꾸는 순간 우리 뇌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감정 조절이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예가 있죠.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박던 소년 이야기요. 나중에는 화를 참는 게 못을 박는 것보다 쉽다는 걸 깨닫고 분노를 조절하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가서 못을 뺀 자리에 남은 구멍들을 보여줘요. 한번 내뱉은 분노가 남기는 마음의 상처는 이 못자국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마인드셋. 이건 시야를 좀 더 넓히는 거예요. 나라는 작은 존재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동양 철학에 나오는 귀장이라는 개념이랑 딱 통하는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했던 좋은 노력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라는 더 큰 흐름 속에 차곡차곡 저장돼서 영원한 삶의 일부가 된다는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그럼 아주 현실적인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1200달러입니다. 단신하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의 저자가 한 말인데요. 자기가 기부했던 수많은 돈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건넸던 이 1200달러가 가장 큰 기쁨을 줬다고 해요. 나눔의 진짜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그 충만함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기여한다는 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일만은 아니에요. 바로 이 김정민 씨 부부 이야기처럼요. 뉴욕에서 40년 동안 샌드위치 가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줬잖아요. 그분들이 은퇴하는 날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시민들이 다 같이 와서 눈물로 노래를 불러줬다고 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성실한 기여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사례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이건 우리 삶의 질문 자체를 바꾸는 아주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성공할까? 무엇을 이룰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로요. 목표 중심의 삶에서 가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이듦을 성장으로 만드는 5가지 마인드셋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생각의 전환,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